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3월 23일이고요. 이제 어제까지 아마 각 당의 공천자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그리고 이제 25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그 본선거 기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벚꽃 축제 기간이 좀 땡겨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또 생각보다 벚꽃이 활짝 피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그런 뉴스를 나온 것 봤는데,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또 좋습니까? 다니면서 아름다운 벚꽃 구경도 하시고 마음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또 4월 10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심된 마음을 담아서 나라 일을 갖다 걱정하고 국민들의 안정을 염려하면서 올바른 한표의 투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데이 칼럼이라고 중앙일보의 이정민 칼럼니스트가 써놓은 글을 잠깐 읽어보면서, 선거 이제 본격적인 운동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놓으신 그런 글이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자, 이런 시각이 또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 4월 10일 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갖 해괴한 일이 난무하는 정치파이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여의도만큼 몰상식과 꼼수가 활개치는 막장극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신당을 만들고 멀쩡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무도기로 징계, 출당해 이성정당에 보냈다. 아마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순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런 걸 한 걸 갖다 얘기한 것 같아요. 불공정과 반칙, 이선의 대명사가 된 자신의 이름을 당명이랍시고 버젓이 내걸기도 한다. 이름하여 조국 혁신당이란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에 사용하면 홍보에 유리하다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선관위는 조국의 동의매이란 이유로 조국 혁신당 사용을 승인했다. 조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국민이 목도한 바와 같이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직권 남용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날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런 처지라면 달았던 배지도 스스로 내려놓는 게 순리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상식을 뒤집고 자신을 비례대 후보 2번에 셀프 공천했다. 이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를 받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조국당이 합류해 비례 8번에 낙점됐다.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의 배급에 관여한 정상진 후보는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 수사를, 차경현 후보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이다. 유권자 중에 검찰 개혁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고 피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든 신당을 만들 수 있으니 창당을 타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짜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과 철학에 부합하는 흠결없는 인사들을 앞세워야 마땅하다. 사법 리스크 부담이 있는 조 대표 자신은 불출마에 용단을 내리는 게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범죄도 피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형사 피의자들을 당선 예상권에 대거 공천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히 꼼수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만하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에 예조양을 급조해 대표 자리를 꿰차더니 똑같은 금품수수 의혹의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 이 대표는 면죄부다. 검찰,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면
설한다. 이 개상한 이중잣 대의 정점은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가 됐는데 본인은 이제 면제부가 됐는데 검찰 정치 탄압의 희생양. 이제 본인은 이 개상한 이중잣 대의 정점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을 반나절 남겨놓고 빚어진 서울 강북을 후보 교체 소동이다. 민주당은 정봉주, 막말, 조수진, 성범죄 보호 변호 후보에 잇따른 낙마로 세 번째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는데 경선 차점자이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도 배제됐다. 반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 양분함,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이영선은 민주당 우세 지역에 줄줄이 공천됐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참 우리가 있죠. 당내에서도 개인 리스크 방해에 대한 보상과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는 대장동 변호사 공천은 희대의 기괴한 사천으로 기록될 것. 전혜숙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반발이 높지만 그래봤자 마이동풍이다. 비명행사 공천 대장동 방탄공천이란 비아냥은 민주당 역사는 물론 70여 년 한국 정당사에 없던 회개한 일이다. 고장난 한국 정치의 실풍경이다.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전직 법대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소위 법 좀 안다는 사람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듯이 형사 피의자를 공천하지 않는 건 법 규범 이전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항변은 양심을 부정하는 공룡불에 불과하다. 정치가 무너진 자리를 사법이 대신해온 정치의 사법화란 불행한 결말이다. 정치가 당면한 과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정을 사법 판단에 넘기면서 정치가 길을 잃은 지 오래다. 협상과 타협을 요철여 하는 정치는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4.5대 5.5의 선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10대 0 정글의 세계다. 상대를 타협을 통한 공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하는 적대자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탄생,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정치 윤리의 실종을 목격했다. 대안이 실종되고 툭하면 사법부 앞으로 달려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했다. 적폐를 청산한다며 법을 자기 입맛대로 끌어다 대고 상대를 악마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은 사라지고 가치는 전도됐다. 흰색을 검정이라고 해도 진영의 보수를 따른다. 그러니 조국당이 기세를 올리고 민주당이 150석 플러스 알파 운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런 갈등의 학대 재생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를 복원하기는커녕 검사 등 법조인을 요직에 두루 포진시키며 법만능 사고로 국정을 이끌었다. 정치의 사법화가 더 공고화된 것이다. 이런 사고에 갇혀 있으니 디올백 논란과 이종섭 호주 대사의 편법 출국 파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4월 10일 총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오늘 23일 오늘 시작됐다.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이다. 라고 이정민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 선데이 칼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이제 이정민 칼럼니스트가 볼 때 어떤 불합리성 여러 가지가 눈에 띄겠죠. 근데 정치를 원래 이런 사람들이 하는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표가 어떻게 결정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국민들의 또 허탈함도 있을 거고 무력감, 또 포기, 또 이런 게 나오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몇 사람씩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쟁에서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탈락한 사람도 있겠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에서 모든 상황을 갖다 판단하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오늘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같이 느끼고 했었는데 4월 10일 본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다른 부분 좀 이제 뭘 거의 뭐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습니다만은 혹시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좀 순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좀 편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한번 이제 본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담아보려고 합니다. 기왕이 이제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참 좋은 분들을 공천해 달라. 어떤 당이든지 다 관계없이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좀 존경하고 국민들이 이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이걸 갖다가 정리하려면은 국회의원들 특권을 정말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거의 한 가지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람이 그 공천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각 당에서 정치인들이 기왕이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는 이제 국민의 몫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치, 그 정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살기 좋은 나라.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우리 이정민 칼럼니스트 이분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